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주임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요즘에? 너무 추워요. 아니, 지금 모스크바보다 더 춥대. 이게 말이 됩니까? 브라디보스토크랑 똑같다더라고요. 모스크바가 영하 1도래, 우리가 영하 11도래요, 네. 서울이.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달 말에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한 걸 믿었습니다. 네. 12월, 1월은 예년보다 따뜻할 거라고. 그걸 왜 믿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슈퍼컴퓨터 믿었단 말이야. 우리 맞은 적이 없잖아요. 너무 추워요, 근데. 진짜 이래 추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춥죠. 예. 그 차 안에 제가 네. 이제 커피 먹다 남은 거 놔뒀거든요. 꽝꽝 얼었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운데 감기 여러분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달력을 보면요. 네. 12월 20일이 붉게 칠해져 있습니다. 쉬는 날. 쉬는 날로. 희한하네. 12월 20일이 뭔 날인데 붉게 칠해져 있을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원래 수요일. 요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예, 뭐죠? 대통령 선거 날이죠. 그래서 원래 임시 같으면? 공휴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이상한 일이 막 터짐으로써 5월 달에 우리가 대선을 치렀죠. 그러니까 이 날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달력 속에 이 빨간 글씨가. 그렇죠. 만약에 12월 20일이 여전히 네. 대통령 선거였다면 우리 세 명이 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을 안 수 하고 있을까? 이 작가는 마치 골방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지하에. 양지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늘 지하에 있었는데. 뭐 저야만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8층에 이렇게 높은 곳에 방송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 반대편 쪽에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잔치 겸 그 연말 모임에서 옛 친이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정부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당당하게 임하라.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얘기했습니다. 도울 선생님 성대모사 해주세요. 도울입니다. 똑같아. 황수관 박사 해주세요. 왕수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똑같잖아. 왕수가입니다. 다 똑같은 성대모사입니다. 다 어쨌든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적폐청산의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들을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이름 그 자체로 아름다운 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나 밝아집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얼굴 표정은 아닌데. 그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서 그런지 오늘 또 붉은 스웨터를 입고 오셨어요. 네, 아름다우시네요. 나름 까만 옷에 붉은 옷이 어울릴 듯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죠, 요즘에? 진짜 바빠요. 근데 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계속 그 여당으로 새로 바뀌고 재선 의원이라고 무슨 감투를 막 씌워놔서 계속 회의하고 불려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재선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 4선쯤 되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 거 보면은 그쯤 보이는데 중진 같아요, 중진. 그래 같아요. 보입니까? 네. 그 지난번 선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역구가 네.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미모.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아니고 그 지역 언론에서 기사를 한번 써주신 적이 있어요. 그 뒤에 붙고 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스킨십. 네.
뭐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그거 보고 막 운동하시고 박장대소. 막 돌아다니셨군요. 그렇죠. 뭐 못할 게 없었죠. 뭐 그래도 진선미 의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 보조개, 귀여운 보조개가 아하. 그러고 미소. 미소. 근데 변호사하고 좀 정치인 이 부분은 안 맞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눈이 좀 낮으시군요. 네. 약간 안 맞아요. 미소, 보조개, 변호사, 정치인.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막 그 변호사 미생일 때 네. 그때는 여성도 거의 적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예. 바로 송무 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때 이렇게 선배 변호사님이 같이 이렇게 합석을 해서 의뢰인하고 상담을 하면 그분이 열심히 상담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 꾸벅하고 가서 다시 그 선배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세게 싸워줘야 되는데 잘 못할 것 같다. 그 여자가 바꿔주면 안 변호사 되겠니?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는 예전에. 거예요. 예전엔 더 심했죠,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나는 똑같은데 어느 날부턴가는 그 의뢰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은 여성이라서 내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게요? 제가 오래돼서도 아니고 강금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여성들이 막 대거 진출했어요. 네, 특히 맞습니다. 강금실 변호사님이 법무부 법무장관. 장관이 되고 한명숙 총리 되시고 뭐 처음 대법관 나오고 뭐 헌법재판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거 저는 피부로 느끼죠. 그건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뭐 내각 뭐 30% 그것도 약속도 지켰고 그렇죠? 그럼요. 이거는 정말 그 예민하게 지켜본 저로서는 이건 진짜 감동이에요. 커다란 감동이었어. 외교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한 그러니까 거죠. 국토부 장관. 전 정권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 상상도 못하죠. 여자? 상상도 못하죠.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섭섭한 것이 그거잖아요.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걸 가져가셔갖고 누굴 뽑으셨나요? 윤진수 그 장관. 정말 막 부끄러울 그런 일들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여성부 장관 하나 네. 딸랑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안타까웠죠. 지금 인상에 남는 게 아주 예쁜 마스코트가 평창이요? 있어요. 평창? 네. 네. 아, 평창 마스코트요? 수호랑 반다비 아. 네. 홍보대사를 탐내며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은 그 명예 강원도민이거든요. 아. 혼자 자칭. 왜냐하면 제가 최문순 최문순 지사님을 지사. 당선시킨 네, 맞아요. 장본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 또 평창 올림픽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화력한 영상들이 재미난 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이재정 의원하고 네. 진선미 의원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걸그룹 같아요. 그런데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 선거 유세하러 오는 것보다 본인이 그냥 즐거워서 추는 것 같다는 느낌이 보면서 저건 좀 옛날에 노셨다는 아니, 생각이 이재정 의원은 저 대학 동창인 동기인데. 아, 그러세요? 그 정도로 춤을 잘 췄나 싶을 정도로 왜 연습을 한 겁니까? 연습하셨어요? 저는 연습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추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잘 치는 친구들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좀 즐겁게 이렇게 쉽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그런 컨셉이었죠. 그게 먹혔어요. 박경미 의원은 많이 뻣뻣하시더라고. 눈에 띄의 차이가 났어요. 차이 많이 났어. 저 그때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한참 또 바쁘다고 하는데 진선미 의원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이 전세 자금 요거 수상하다 하면서 최초로 의혹 제기했어요. 네. 요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건지. 이게 최초는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2012년 때 그 내곡동 사저 문제가 됐을 때 이미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훑고 간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묻혀 있다가 저희가 지금 적폐청산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의 그 매입 자금을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확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시영 MB의 아드님인 이시영 씨가 그 당시 특별한 벌이가 없는데 재산도 없고 그런데 강남에 예. 비싼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요. 그게 거의 6억 4천만 원인데 전세 자금이? 예.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그 3억 8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들이 그 중에 1억 몇 천만 원은 구권 화폐. 이상하죠. 예, 그거를 청와대 주변에 한 6군데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수표로 바꿔요. 청와대 현 직원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전세 집주인한테 예금으로 보냈죠. 청와대 직원들이요? 예. 이게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전 재산을 뭐 사회 환원한다. 그렇죠. 뭐 김윤옥 여사. 영부인도 재산에 변동이 없었고 이시영 씨는 그 당시 백수, 직업이 없으셨죠.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왔나? 근데 저는 또 그 국권이라는 단어에서 이거 뭐 사기칠 때나 나오는 단어 같은데 국권, 그렇죠. 비자금 뭐 안 전두환 걸리려고 비자금. 세탁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예 사용되지 않는 화폐인데 그것이 왜 청와대 직원 손에 들어가 있었나. 그래서 그게 비자금의 어떤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특별활동비도 쓰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현금 그런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쫙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제 제보를 받아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3억 얼마가 그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시켜달라고 특검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따로 검찰이 좀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적폐청산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적폐청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네. 와. 아우 진짜 감투가 여러 가지. 간사인데. 꼭 제가 원하냐고는 좀 물어봐 줬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원했던 거 아닙니까? 네? 원했다고. 맞죠. 네, 원했다고 합시다. 좀 포장합시다. 원했다고. 네.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무일검찰총장의 이 적폐청산 수사 연내 완료 말이 있기도 했는데 또 당에서는 또 박범계 위원장께서 끝까지 간다라는 각오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도 아마 초기에 어디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적폐청산이 만들어지고 그때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을 처음에 고민하고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이제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니? 우리 미래로 가야 돼. 민생을 생각하자. 여기 막 정쟁만 일삼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옛날 친일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13년인데 그때가 그러면 2013년 때의 그 박근혜 정권 이 시기는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관계로 더 엉망이 돼서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온 게 그 문제인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살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미래로 가야 돼. 과거에 붙들리지 말자. 피로감을 느낀다. 저는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렇죠. 뭐 발전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미래가 곧 이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 패러다임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무일 그 검찰총장님의 애초에 의도는 알겠더라고요. 이 말을 하신 거. 빨리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 워딩이나 그 프레임을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오해가 되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일부 언론에서는 뭐 옳다구나 해서 그렇죠. 올해 안에 끝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검찰총장마다 필요해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리는 그럴 건데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저는 적폐청산위원회는 처음부터 5년 간다. 왜냐하면 이 묻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5년 내내 감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겨우 이제 와서 감춰진 상태로 요만큼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우리나라 조직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부패나 여러 가지 폐단들을 위로 올리고 그걸 변화시키고 제도로 정착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저는 피로감은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적폐청산위에서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 제1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네. 이거 국가 반역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네, 네. 뭐 이것 때문에 할 줄로도 틀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나요? 롯데월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감사원에 300명의 시민이 신청을 하면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특히 이제 박범계 위원장님과 그래서 12월 5일 날 300명이 다 모아져-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감사 청구는 그거는 이제 의무적이니까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살펴지면 몇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면 또 그것이 제대로 수사받고 그렇게 돼야겠죠. 네. MB 대통령이 어떻게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올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쓸 것 같습니까? 저는 올해는 넘길 것 같고요. 1월 달엔 반드시 쓴다고 생각합니다. 설 전에 쓴다. 구정 전에. 제가 뭐 그렇게 뭐 예민한 그 예언자는 아닌 관계로 다만 1월을 넘어서진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공범이 이미 기소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꼼꼼히 수사망을 피해 가셨던 분들이니까 꼼꼼히 조사해서 검찰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실이라 믿습니다. 세워야 된다. 네. 적폐청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아마 국정원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한때 진선미 의원을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뭐 명예훼손이었나요 그때? 네, 명예훼손. 아직도 저는 재판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끝난 게 아닙니까? 끝난 게 그거 아닙니다. 철회하지 않았어요 국정원에서? 안 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네 정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재정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들을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님과 최동욱 총장 아래 그 건을 담당했던 사람 분들은 이게 기소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근데 기소가 됐는데 이게 뭐 아이러니가 개인 이름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하면 안 되니까. 네, 고소 자격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김하영이라는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김하영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건데. 그래요? 네. 아직까지 뭐 철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징계 대상도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보니까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했다는데 뭐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추정적 어투를 써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걸 다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대응팀까지 꾸려서 압수수색할 때 가짜 사무실까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본인들 거는 다 거짓말하고 안 가르쳐 주면서 제가 뭔가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전 그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2012년 12월 11일부터 제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 대변인이었잖아요. 그 모든 현장에 제가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서도 계속 되치기 당하고 있는 이 현상이 너무 힘든데 문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금으로 저를 다 쫓아낸 거거든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저를 내몰았잖아요. 그렇죠. 김현 의원하고. 아니 근데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피고소인만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요. 고소인도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근데 고소인인 새누리당 사람들은 다 있고 애들이라고 할 뻔했네. 아유,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 그대로 있고. 잠깐 5분 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으로 자기들이 고소해놓고 그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저를 내몰았잖아요. 막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녹록히 다 기억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다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빠가 사실은 오빠가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서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 근데 저는 그 큰 그림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거기 김하영의 그 팀장인 이규열 팀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국정원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그 전화도 다 했고 전화하면서 다 지시해서 어떤 건 없애고 없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증거인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시 진선미 의원 주장이 다 맞아요.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국정원에서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정치적 영향을 제압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
그 박원순 제안 네. 문건 그것도 사실을 자, 밝혔거든. 보고서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뭐 좌익 교수 국정원 사람이다. 그때도 국정원이 아니다. 좌익 교수 우리 직원 아니다. 다 지금 보면 진섭이 의원 말이 다 맞고 국정원 말이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죠. 네. 그런데 그 고발해놓고는 아직 취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취소를 취하도 하는 안 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고생하십니다. 자, 시간이 좀 됐는데요. 네. 예, 진선미 의원 유명하지만 프로필을 한번 밝히겠습니다. 예. 짜자잔 진선미 1967년 5월 1일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서 태어납니다. 땡 14일. 땡또 틀렸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세요. 이게 음력인가 봐요. 네. 자, 사남 1녀 중에 막내입니다. 오빠만 내시고요. 다섯째고 부친이 고 진영 순창 문화원 초대 원장이십니다.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지만 또 민변 출신인데 본인은 자꾸 운동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탁구장 운영을 했어요. 탁구 잘 치십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 홀로 5남매를 키웠는데 오빠들이 싹 다 학생 운동을 하니까 안 되겠다. 막내인 나라도 운동권 하지 말자. 연애를 하자. 그래서 본인은 운동권이 아니고 연애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좋다. 그래서 그 첫사랑하고 14년간 정말 연애만 합니다. 연애하고 9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지난 총선 때죠. 20대 총선 한 달 앞둔 2016년 3월 달에 19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법시험을 8.9기로 합격을 했고요. 연속 28기입니다. 이석태 변호사, 민변 회장이죠. 이석태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2년 4월 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5번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아마 그때부터 국정원 문제점, 국정원은 뭐 진선미 의원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국정원 문제점만 계속 파고 꾸준히 파고하다가 2013년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생 국정원장이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고 이 문건이 2009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정원 인터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 말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지금은 다 인정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요. 네. 잠깐 끊어주세요. 네. 저는 그 진선미 의원 이렇게 뭐 문건을 공개하고 뭐 얘기할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저분 진짜 뭐 3, 4선 의원도 아닌데 저런 정보는 어디서 주워올까? 아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아요. 박지원 의원만큼 정보를 예. 많이 갖고 있어도 어디서 도대체 그런 비밀입니까? 영업 비밀입니까? 아, 영업 비밀은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별게 없어요. 예. 별게 없고 그때는 돌고 돌다가 네.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몇 분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의 성격 특성상 이게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머리를 쓴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네. 처음 제보가 그렇게 와서 이제 그나마 성공했던 게 남재준 청문회 때. 그걸 이제 질문 한 3가지를 살짝 던진 건데, 네. 젊은 층 무분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내놔라.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낚시에 있다는 얘기죠. 낚시에 걸렸네. 이런 거. 남재준 원장이 걸렸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문회니까 답변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타임이어서 딱 그날이 3월 8일이 청문회 날이에요.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줄 수 없다. 줄 수 했는데. 없다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나름 그 국가기관으로서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그때는 그랬나 봐요. 속으로 빙고 예, 그래서 치셨겠네. 그렇죠. 우린 만세 이러고 네. 이러고 딱 질렀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요번에 그게 나왔잖아요. 유호성 사건 관련해서 예. 누가 열받아서 다시 제보한 게 있잖아요. 저희도 딱 그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했는데 경찰에서 엉뚱하게 중간 수사를 아주 축소해서 아예 뭐 원생 원장이나 뭐 소환도 못 해보고 네. 이렇게 검찰에 넘기니까 이분이 열받아서 저희한테 그냥 편지로 보낸 거예요. 정보원이 실제 정보원이 아니고 진짜 자발적 정보원이에요. 자발적. 네,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20대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어렵던 강동구 갑 지역구에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죠. 진짜가 나타났다에 다 떨어졌어요. 김광진 아예 본선에 가지를 못했고요. 김광진 전 의원은 진성준 전 의원도 낙선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당선이 됐던 대선 과정에서는 네. 흥부자 그 별명을 얻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이게 이름에 진짜가 들어가는 사람 네. 세 사람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주인가요? 아니다 뭐 진성준 의원 당선됐으니까 그 진성준 의원은 뭐 이제 청와대로 갔고 근데 사실 뭐 요때도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진성준이고 김강진 진선민 안 된다고 봤거든. 야 그런데 혼자 살아도 오셨어요.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동갑 좀 쉽지 않은 지역이죠, 사실은. 그럼요. 네. 거의 그러니까 제가 그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네. 특히 막 부산, 뭐 강남 뭐 이런 데서 되셔갖고 약간 묻혔지만 강동갑이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되게 인상 깊은 게 호주제 폐지를 이끄신 분이셨어요. 엄청 노력하셨죠? 2005년 3월 1일이죠. 본인도 국회의원 나오시기 전까지 혼인신고 안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런 것들 다 동의하셨던 거예요? 혼인신고 안 하고 계셨던 것들. 네. 오빠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게 가능했는지. 남편분도 그렇고요? 아니 뭐 결혼했는데 뭐 아, 그렇습니까? 예. 독립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제일 이렇게 힘들어하셨죠. 친정 엄마. 예. 그러니까 원래 저희 엄마는 좀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아우, 딸 하나가 저렇게 왜 맨날 입에 달고 사셨어요. 너 내 딸 맞냐? 뭐 이러면서. 아, 왜 그 혼인신고를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같이 사는 남자는 혼인신고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자기는 별로 기분 안 좋다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오래된 남자친구 막 이렇게 이제 좀 특별한 그렇죠.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 똑같은 남편이 돼. 버려서 자기는 좀 아쉽다 이렇게 이 멘트도 했었죠. 그 제 고향이 경북 안동 아닙니까? 네. 유림들. 네, 그러니까요. 난리 상상도 났었는데 못하죠? 진상 죽인다고.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감히 호주제를 이러면서. 저희도 의성이라서 예, 난리 비슷했습니다. 났어요. 아니, 그럼요. 우리 남편은 또 부산 남자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적이 2번 된 거예요. 네. 호주제 때, 이게 어떤 전통을 없애는 예, 을사오적 같은 그런 오적으로 제가 이렇게 임명됐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동성애 오적. 네. 한 번만 더 오적이 되면 저는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또 소란의 폐지도 있으셨고. 네. 그렇죠. 지난해 9월에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인상이 깊었는데 이 리벤지 포르노라 그러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그거는 처벌받도록 그건 진짜 문제야. 네, 하는 문제지, 법안을 그거는. 내셨는데 통과가 됐나요? 아직이요. 근데 이거 뭐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네.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나와 있는데. 상태인데도. 네, 그런데 정부에서도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까지 당정이 내놓고 그렇죠? 발표했으니까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렵지 않게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뭐 특히 리벤지 포르 같은 경우에는 진짜요? 그 피해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럼요. 또 전 세계로 퍼져버리잖아요. 그 신속.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밤만 되면 자기 동영상을 찾고 그렇죠. 있다는 건데 얼마나 끔찍한 그렇죠. 상황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생각이 퍼지는데 들죠. 개인이 스스로 나서서 삭제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정부에서 좀 도움을 준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번에 아마 그 전체 완전 그 대책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런 것도 담겨 다 있습니다. 포함됐습니다. 네. 열일하십니다. 그럼요. 제가 국감에서 몰래카메라 이거 그 병으로 물병으로 경찰청장 상대로 경찰청장을 몰카 네. 찍었잖아요. 제가. 성공하셨잖아요. 네. 잘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거 의외로 네. 충격 많이 받았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요즘에 뭐 몰카 그냥 아무 데나서 가면 다 팔고 사고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좀 문제 같아요. 네. 우리 진선미 의원이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우리 팟캐스트용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진선미. 예, 팟캐스트용이니까 여기는 요 걱정하지 부분은 마시고. 마음대로 막 하셔도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찰청 종합 국감에서 진선미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오천 조카 살인 타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요.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 직권남용 처벌 강화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지금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를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발의한 이유는 뭐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세훈 원장,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원세훈 원장이 그 법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원세훈 원장이 우리가 지금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병우의 마지막 작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우병우한테 잘못 저는 보여가지고. 1심, 2심, 3심, 국정원 내서 국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문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관점에 따르면 이거는 기소할 대상이 아니고, 저는 지금 기소할 대상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 하나 올려서 비난하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200만 원, 300만 원이 돼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날아나요? 그렇죠.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거는 지금 다 지우고 삭제하고 했는데도 수십만 개예요. 그렇죠. 한 개, 10개를 달아도 그것의 확장력을 얘기하면서 때론 징역형도 내린 그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4년이잖아요, 4년. 김기춘도 마찬가지예요. 김기춘도 마찬가지. 김기춘 네. 비서실장이라는 다 게 직권남용인데. 이 국정을 이 어마어마한 국정을 다 휘둘러서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건데 5년. 무기징역감이. 네, 5년이면 이거 최고형을 내리기가 그렇죠. 쉽냐고요. 그래서 형을 올려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행위가 가지는 결국은 양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엄중함. 그것의 중한 정도. 이것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힘만큼 그것을 처벌할 수 있게 여유를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더욱이나 뭐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6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경찰이 안 하는 거랑 비서실장이 최고위직. 안 하는 거, 예. 비서실장이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게 5년 가지고 그게 되겠냐. 자, 여기서 두 분한테 갑작스러운 질문 던지겠습니다. 네. 하지 마요. 뭔지 알까요? 네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네. 재산 꼴찌가 누군지 압니까? 알아요. 네. 진 의원님. 마이너스 마이너스 14억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면 금방 통과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지 이게 뭐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이거 지적을 하지. 부동산도 없고.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해서 왜 이렇게 빚이 많으세요? 변호사신데. 네. 그게 우실라 그래요. 저희가 죄송한 아니요, 울지 질문 않아요. 드린 것 아니, 저는 원래 씩씩하고요. 예, 저는 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의 어떤 젊은 청년은 아마 본인도 실패한 적이 있나 봐요. 그 스토리는 모든 남성들이 감동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제가 혼인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울고 싶습니다. 감동이야, 감동. 실패한 사람에게도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저의 희망은 가장 재산의 변동의 폭이 큰 정치 1위.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빚이 없는 정치에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아, 네. 네. 그래. 어느덧 끝날 시간이, 웃고 떠들었는데,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너무 아쉽네요. 아쉬워요.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너무 바쁘시지만. 진짜 아쉬워요? 안 네. 지루했나요? 아니,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쓰면 그때 한번 좀 네. 나와주십시오. 정말 그 소회가 정말 네.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2012년부터 고생하셨으니까. 네, 정말 엄청 저는 근데 저는 지금 녹화하면서 너무 좋은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피곤하신지. 그러니까, 너무 뛰어다니고. 네. 근데 저번에 또 그런데 또 끝나고 또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게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몸이 힘들어.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 집에 가기 전에 소주 한잔 하는 예. 거 너무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거를 제가 느끼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 작가도 똑같아요. 몸이 네. 아파가지고 요즘 송년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도- 송년회 시즌이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거의 매일 한 잔씩 하고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도 아프고 정말 너무 힘들어.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같은 스타일인데 방송이 진호님이랑 많아요? 예, 방송이 좋겠다. 진호님이랑도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뭐 몇 년 동안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진짜 너무 소원했어요, 그죠? 네, 날 한번 잡읍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선 의원이 됐는데 꿈은 정치인으로서 꿈은 어떤 겁니까?
그냥 저는 아직도 일에 치여 살아서요. 미래를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저를 수중껏 진선미라고 수중껏 살자. 이게 저의 그거라서 아직은 제가 오늘만 걱정하고 산다. 어떻게 창피하지 않게 이 국회의원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될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안 돼요. 맞아요. 네.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뭔가 언젠간 뭐가 이루어지겠죠. 우리 방송의 특징이죠. 엔딩곡은 초대 손님한테 선정 기회를 드리는 거.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늦은 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그 노래를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번째 딱 들은 어느 날 그 노래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루한 현실을 살고 있는 그 정치인을 어루만져 주는 게 있어요. 그 이은미 씨가 불렀는데 그 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른 그 세 사람의 조합이 다시 한번 새로 만든 노래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저는 너무 좋은데 알바트로스라는 거거든요. 요 라디오가 나가면은 알바트로스 또 많이 검색하고 들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씨의 알바트로스 진선미 의원이 신청해 주신 곡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끝이고요. 아쉬운 분들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시면 팟캐스트 버전은 또 더 길게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시는 진선미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